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저녁 19시 18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2번 승강장. 퇴근 시간대라 승강장에는 약 180명의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강장 길이는 145m, 높이는 2m였고 당일 온도는 26도, 습도는 68%를 기록했습니다. 역무원 정수현 29세 서울교통공사 근무 경력 5년, 은 동료 이민호 35세, 근무 경력 11년과 함께 3번 출구 근처 자동 발매기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산역은 1984년 개통 당시 설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완전한 높이의 스크린도어가 아닌 높이 2m의 낮은 자동문을 사용하는 서울 지하철 내 4개 역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 역은 합정역, 홍대 입구역, 신촌역이며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이 4개 역에 완전한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024년 3월 발표했습니다. 19시 18분 32초. 승강장 중앙 부근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 승객이 개가 떨어졌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정수현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흰색 진돗개 수컷 한 마리, 추정 체중 18kg, 나이 약 5세가 자동문 틈새 35cm를 뛰어넘어 선로 위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개는 떨어지면서 뒷다리 왼쪽을 다쳤고 선로 중앙에서 비명을 지르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수현이 즉시 전광판을 확인하니 신도림발 열차가 시속 70km로 달려오고 있었고 현재 위치는 역에서 약 400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계산상 열차는 약 4분 후면 당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정수현의 머릿속에 2016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7년간 키운 반려견 별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시 별이는 산책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고 정수현이 5m 뒤에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악몽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현은 선로를 내려다보며 이번엔 구할 수 있다 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현아, 여기 내려가면 안 돼. 규정 제47조 위반이야. 비상 상황이 아니면 선로 진입은 절대 금지야. 정수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민호 형, 그래도 가야 해. 이민호가 119에 연락하자 라고 말했지만 정수현은 4분밖에 없어요. 라고 답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19시 18분 50초. 정수현은 비상정지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승강장 스피커에서 비상정지 버튼이 작동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자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정수현은 즉시 관제센터 전화번호 02에서 6110에서 123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산역 2번 승강장입니다. 개 한 마리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신도림발 열차 긴급 정지 요청합니다. 8초 후 관제센터 직원이 응답했습니다. 당산역 정수현 역무원님 맞으시죠? 상황 확인했습니다. 지금 즉시 신도림발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겠습니다. 다시 5초 후 관제센터에서 재차 연락이 왔습니다. 기관사가 감속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속 70km에서 40km로 줄이고 있습니다. 완전 정지까지 3분 10초 소요 예상됩니다. 역무원님, 작업 가능 시간은 최대 3분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세요. 정수현은 알겠습니다 라고 답한 뒤 즉시 역무실로 뛰어가 비상장비함을 열었습니다. 그는 절연장갑 3등급, 최대 500V 견딤, 두께 3mm, 안전모,
노란색 반사조끼, 손전등, 밝기 320루멘, 나일론 로프 3m, 최대 하중 150kg, 소형 접이식 칼. 고무 작업 장갑 1텔레를 챙겼습니다. 장비를 착용하는데 22초가 걸렸습니다. 이민호가 로프 한쪽 끝을 잡으며 내가 위에서 잡아줄게. 절대 무리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현이 승강장으로 돌아왔을 때 열차는 이미 320m 지점까지 접근해 있었고, 속도는 시속 약 50km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승객들이 정수현 주위로 모여들었고, 한 남성이 영무원님, 위험해요. 라고 외쳤지만 정수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19시 19분 18초. 정수현은 승강장 끝에 쪼그려 앉아 다리를 먼저 내린 뒤 조심스럽게 2m 아래 선로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릎을 구부렸고 발목에 약간의 통증이 왔지만 부상은 없었습니다. 선로는 표준궤 폭 1. 435mm로 두 개의 레일이 평행하게 놓여 있었고 오른쪽에는 양극 750V 직류 전기가 흐르는 제3계조가 있었습니다. 정수현은 안전을 위해 제3계조에서 최소 5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였습니다. 습도 68%의 환경에서 땀이 나면 전기 감전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절연 장갑을 단단히 착용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터널 안은 어두웠고 온도는 약 24도였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약 30m 앞에 흰색 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현은 빠른 걸음으로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개의 레일을 조심스럽게 횡단하며 22m를 이동하는데 28초가 걸렸고 19시 19분 46초에 개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 42초였습니다. 개는 심하게 떨고 있었고 호흡수는 분당 48회로 정상 범위인 20에서 30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체온은 약 39, 5도로 경미한 발열 상태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상은 뒷다리 왼쪽 경골 골절이었습니다. 골절 위치는 발목 관절에서 약 5cm 위쪽이었고 출혈량은 약 30ml로 추정되었습니다. 개는 통증 때문에 전혀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수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널 구해줄게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개, 과자 10g을 꺼냈습니다. 개는 냄새를 맡았지만 통증이 심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정수현은 개가 공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가 약간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로프를 사용할 차례였습니다. 정수현은 로프로 개의 가슴 부분을 묶었습니다. 팔자 매듭 기법을 사용해 2회 감았고 목을 조이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매듭을 단단히 조이는데 18초가 걸렸습니다. 로프의 다른 한쪽 끝은 이민호가 승강장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19시 20분 15초, 정수현의 무전기에서 관제센터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산역, 긴급 상황입니다. 열차가 현재 200m 지점, 속도는 시속 40km입니다. 남은 시간은 2분 13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동 시스템이 완전 정지 신호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차가 시속 15에서 20km로 역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무원님, 지금 즉시 올라오세요. 정수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무전기에 대고 말한 뒤 로프를 힘껏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무게는 18kg, 로프 무게는 0, 3kg으로 총 18, 3kg이었습니다. 정수현은 두 팔에 힘을 모아 개를 레일 위 35cm 높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제3궤조에 절대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개를 들어올리는데 48초가 걸렸습니다. 이제 개가 레일 위 60cm 높이에 있었고 이민호가 로프를 잡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정수현은 형, 로프 잡아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민호가 알았어. 라고 대답하며 로프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30초를 기다린 후 정수현은 이제 자신이 올라갈 차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승강장 높이는 2m였습니다. 정수현은 승강장 가장자리에 있는 철제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팔 힘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체육관에서 턱걸이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힘이 있었지만 절연장갑과 안전모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위로 끌어올렸고 22초 만에 상체를 승강장 위로 올렸습니다. 이민호가 정수현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정수현이 승강장에 오르자마자 이민호는 로프를 당겨 개를 끌어올렸습니다. 18kg의 개를 끌어올리는데 18초가 걸렸습니다. 19시 21분 33초, 정수현과 이민호, 그리고 개 모두 승강장에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6초 후인 19시 21분 39초. 신도림발 열차가 시속 약 18km로 당산역에 진입했습니다. 열차는 이 번승강장에서 75m 떨어진 지점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시속 18km는 초당 5m이고 지하철 비상제동시 감속도는 초당 약 1m이므로 제동거리는 약 5m입니다. 하지만 기관사가 이미 200m 지점부터 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75m 거리는 충분히 안전한 거리였습니다. 만약 정수현이 6초만 늦었다면 열차가 정수현이 있던 위치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승강장에 있던 약 180명의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와, 대단해요. 진짜 영웅이다.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영무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정수현은 심하게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른손에 약 2cm 길이의 경미한 찰과상이 있었고 손에 묻은 땀 때문에 절연장갑 안쪽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상은 없었습니다. 개는 천 위에 조심스럽게 놓였고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수현은 19시 22분 05초에 119 동물구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하철 당산역입니다. 개 한 마리가 다쳤습니다. 뒷다리 골절로 보이고 빨리 와주세요. 119 상담원이 위치 확인했습니다. 구급차가 10분에서 15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구급차는 11분 후인 19시 33분 12초에 당산역 1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수의사 2명이 들 것과 의료 장비를 가지고 승강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개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한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개를 들것에 고정시켰습니다. 구급차는 서울동물병원, 위치 영등포구 당산로 45길 12, 거리 2km으로 향했고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을 고려해 12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19시 45분 24초. 병원에서는 최민지 수의사, 경력 8년. 정형외과 전문, 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개를 검사실로 옮긴 후 즉시 정밀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우측 경골 골절, 골절 유형, 2형, 뼈가 두 조각으로 분리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뇌진탕 1등급 도 발견되었습니다. 글래스고 혼수 척도로 평가한 결과 15점 만점에 15점으로 의식은 정상이었습니다. 체온은 40. 1도로 경미한 열 쇼크 상태였고 혈액 검사 결과 약 80ml의 혈액 손실이 있었습니다. 전체 혈액량의 약 5%. 또한 심한 탈수 증상이 있어서 체중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최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개의 목줄에 연락처가 없어서 일단 응급치료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시 15분 응급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프로포폴 120mg을 정맥 주사하여 전신 마취를 실시했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된 후 골절 부위를 절개하고 티타늄 재질의 고정핀 2개, 지름 3mm, 길이 40mm를 뼈에 삽입했습니다. 키피멜 고정한 후 근육과 피부를 봉합했는데 총 14바늘을 꿰맸습니다. 봉합사 5에서 0 나일론실, 의료용 특수실. 수술은 1시간 35분이 걸렸고 21시 50분에 완료되었습니다. 수술 후 항생제 세파졸린 300mg을 근육 주사했고 진통제 트라마돌 50mg,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150mg을 투여했습니다. 탈수 치료를 위해 0.9% 식염수 800ml를 링거로 4시간 동안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광견병 백신, 제품명 노비박 레비스, 종합 백신, 렙토스피로시스 백신을 모두 접종했습니다. 기생충 예방을 위해 이버맥틴 1ml를 주사했고 회복을 돕기 위해 오메가3 캡슐 500mg 하루 2개씩 30일간 복용을 처방했습니다. 정수연도 손에 찰과상이 있었고 개와 직접 접촉했기 때문에 최 수의사는 정수연에게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정수현은 8월 24일부터 광견병 예방 백신을 총 5회, 0일, 3일, 7일, 14일, 28일차 접종받기로 했습니다. 총 치료비는 개 치료비 800영원, 정수현 백신비 250, 영원으로 총 3,050영원이었습니다. 개 치료비 세부 내역은 수술비 1, 500, 영원, 약품비 450, 영원, 링거 치료비 180, 영원, 백신 접종비 270, 정원,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비 320, 영원, 2일 입원비 80, 영원이었습니다. 개는 8월 26일 월요일부터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회복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상세한 회복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식사는 부드러운 사료, 제품, 로얄 캐닌 회복용, 하루 200g, 와 삶은 닭가슴살 80g, 흰 밥 50g, 잘게 썬 채소 30g을 섞어서 주도록 했습니다. 물은 하루 600ml 이상 충분히 제공하고 6주간은 격렬한 활동을 제한하며 상처를 핥지 못하도록 엘리자베스 칼라를 착용시켜야 했습니다. 개는 처음 일주일 동안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심하게 놀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소리나 기차 소리를 들으면 온몸을 떨고 구석으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최 수의사는 경미한 항불안제 플루옥세틴 10mg을 하루 1회 처방했고 2개월에서 3개월간 복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조용한 환경에서 천천히 적응 훈련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재검 일정에 맞춰 개를 다시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체중을 측정하니 19, 8kg으로 처음보다 1, 8kg이 증가했습니다. 상처는 95% 치유되었고 컴퓨터 단층 촬영 재검사 결과 뼈가 70% 회복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의 행동도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85% 감소했으며 더 이상 큰 소리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최 수의사는 정말 잘 회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추가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1개월 후인 10월 20일에 한 번 더 재검을 받으세요. 만약 뼈가 완전히 치유되면 4개월 후에 티타늄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DB 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시면 수술비의 60에서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보험료는 약 108만 원 정도입니다. 한편 역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이 19시 18분 50초부터 19시 36분 42초까지 총 18분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개 역, 신도림, 당산, 합정, 홍대 입구, 신촌, 이대, 아현에 약 402명 승객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각 열차의 평균 지연 시간은 6분에서 12분이었고 총 58개 운행 열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즉시 대체 교통편 안내와 환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승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당산역 승강장에 있던 180명 중 즉석 인터뷰에 응한 42명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8명, 43%은 괜찮아요. 생명을 구한 거니까 이해해요. 라고 말했고 16명, 38%은 짜증나요. 저도 회사에 늦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라고 불만을 표했으며 8명, 19%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른 6개 역에서 지연을 겪은 약 840명의 승객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8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춤 2명, 39%이 이해한다고 답했고 실리 4명, 47%이 불만이다 라고 답했으며 흔울 2명, 14%이 중립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조 과정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역에서 지연만 경험한 승객들은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8월 24일 토요일 정수현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수현은 우선 3일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의 근거는 규정 제47조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선로 진입 절대 금지와 규정 제63조 역무원의 안전 책임 의무였습니다. 조사는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었고 안전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8차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안전위원회는 규정 위반이 명백하므로 최소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인사위원회는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문제다. 경고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관리위원회는 대중의 긍정적 반응을 고려하면 징계보다는 표창이 맞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승객들이 촬영한 구조 영상은 빠르게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총 3명의 승객이 영상을 촬영했는데 2명은 휴대전화로, 1명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중 가장 선명한 영상을 유튜브 계정 서울일상이 8월 24일 오전 10시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당산역에서 진돗개 구조한 역무원 3분의 아찔한 순간이었고 영상 길이는 4분 32초였습니다. 이 영상은 업로드 6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8월 27일까지 4일 동안 총 62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좋아요는 58만 개, 전체 조회수 대비 9.4%, 댓글은 32,500개가 달렸습니다.
댓글 분석 업체 데이터랩 코리아가 상위 5. 덩계 댓글을 분석한 결과 46%는 용감한 행동이다. 진짜 영웅이다. 박수 쳐줘야 한다 같은 찬성 의견이었고 44%는 18분 지연이 더 큰 문제다. 규정 위반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나도 회사 늦었는데 걔 때문에? 같은 반대 의견이었으며 10%는 둘 다 이해된다. 어려운 선택이었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같은 중립 의견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SBS는 8월 24일 저녁 8시 메인 뉴스에서 3분 20초 분량으로 보도했고 시청률은 12.8%를 기록했습니다. 앵커는 한 영무원의 용기와 희생이 감동을 주고 있지만 대중교통 운행 중단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KBS는 8월 25일 밤 9시 뉴스에서 2분 45초 분량으로 보도했고 교통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했습니다. JTBC는 8월 25일 저녁 8시 뉴스에서 정수현과의 단독 인터뷰를 8분 동안 방송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정수현은 당시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2016년에 제가 구하지 못한 별이가 떠올랐고 이번에는 꼭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BC는 8월 26일 저녁 프로그램 동물구조 24시 에서 이 사건을 12분 분량의 특집으로 다뤘고 수의사 최민지의 인터뷰와 개의 회복 과정을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통공학과 이철수 교수는 8월 26일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현 영무원은 위험을 매우 잘 평가했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실제로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표준 작업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로 위 동물 구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속한 상황 평가, 관제센터와의 긴밀한 소통, 적절한 장비 준비, 최대 허용 시간 설정, 그리고 사후 점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무원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 원칙과 실시간 관제센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영호 본부장은 아무리 동물이라도 0명이 넘는 승객의 이동권을 18분이나 막는 것은 과도합니다. 동물 구조는 전문 구조대의 몫이고 영무원은 승객 안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는 결과가 좋았지만 만약 영무원이 다치거나 더 큰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8월 27일 저녁 뉴스에서 한국 지하철에서 개를 구조한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45초 분량을 보도했고 한국 사회의 동물 복지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케이블 뉴스 CNN 아시아는 8월 28일 오전 뉴스에서 서울 지하철 직원이 목숨을 걸고 개를 구조했다는 제목으로 1분 20초 분량을 보도했고 영상 조회수가 280만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월드는 8월 29일 아시아 투데이 코너에서 45초 동안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정수현의 가족들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수현의 어머니 박순자, 58세는 8월 25일 전화 인터뷰에서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들이 다칠까봐 가슴이 철렁했지만 한편으로는 용기 있게 행동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발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현의 여자친구 김지은, 27세, 초등학교 교사,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혼자 결정했냐고요.
하지만 수연이가 2016년에 별이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꼭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고 그런 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8월 28일 긴급 회의를 열고 동물구조시 대중교통 운행 중단 기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2명의 의원 중 7명은 생명 존중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고 5명은 승객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명확한 지침 마련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8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영무원의 용기는 높이 평가하지만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의 동물구조 매뉴얼 작성을 지시했고 2025년 상반기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마침내 서울교통공사의 최종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12일간의 조사와 8차례의 회의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첫째, 정수현 영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식 경고 1회로 하되 인사기록에 1년간만 보관하고 이후 삭제한다. 둘째, 정수현 영무원에게 표창장과 상금 10영원을 수여한다. 셋째, 2025년 3월까지 지하철선로 내 동물 구조, 표준 작업 절차를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한다. 넷째, 2025년 12월까지 동물 추락 위험이 높은 20개 역, 당산, 합정, 홍대 입구, 신촌 포함에 자동 감지 안전 펜스를 추가 설치한다. 다섯째, 영무원의 안전 장비를 강화하고 동물 구조 전용 장비함을 모든 역에 비치한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은 기자회견에서 정수현 영무원은 규정을 어겼지만 그의 용기와 판단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 존중과 안전 규정, 그리고 승객 편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의 보호자를 찾는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동물병원은 8월 24일부터 유기동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을 시작했고 8월 27일 오후 마침내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보호자는 김영수, 38세, 서울 영등포구 거주, 직업, 당산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김영수는 8월 23일 오후 6시경 당산역 근처 산책 중 개가 갑자기 놀라서 목줄을 끊고 도망쳤고 1시간 넘게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오전 11시 당산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주선한 이 만남에는 정수현, 이민호, 김영수와 그의 가족, 아내 이수진 35세, 아들 김민준 7세, 그리고 개가 참석했습니다. 약 50명의 시민들과 10여 개 언론사 기자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영수는 정수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무원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을 뻔했어요. 목숨을 걸고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수현은 손을 내저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개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김영수의 아들 민준이는 개를 꼭 안으며 보기야, 보고 싶었어? 라고 외쳤습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김영수는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 5,000,000원을 준비했지만 정수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보기를 안전하게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산책할 때는 꼭 튼튼한 목줄을 사용하시고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특히 조심해 주세요. 김영수가 그럼 이름이라도 바꾸면 안 될까요?
영무원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라고 제안했고, 아들 민준이가 아빠, 용기는 어때요? 용감하게 구조해 주셨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현이 좋은 이름이네요. 라고 웃자. 김영수는 그럼 오늘부터 이 아이 이름은 용기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언론사에 의해 촬영되었고, 당일 저녁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SBS는 당산역 진돗개 구조 영웅과 보호자의 감동 재회라는 제목으로 2분 30초 분량을 보도했고, 시청률은 14.2%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약속대로 여러 개선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4년 11월 모든 역에 동물이 선로에 떨어지면 즉시 영무원에게 알리거나 02에서 6110으로 전화하세요. 절대 직접 구조를 시도하지 마세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3월 72쪽 분량의 지하철 선로 내 동물 구조 표준 작업 절차 매뉴얼이 완성되어 전 직원 500명에게 배포되고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매뉴얼에는 상황 평가 체크리스트, 열차 도착 시간 3분 이상, 날씨 양호, 2인 이상 가능, 관제센터 승인, 필수 장비 목록, 단계별 구조 절차, 비상 상황 대응 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당산역을 포함한 20개 역의 자동 감지 안전 펜스가 설치 완료되었고,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에서 동물 관련 신고는 총 8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2건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동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구조 시도 건수는 8건이었고 모두 성공하여 구조 성공률은 100%를 기록했습니다. 동물 사망 사고는 0건으로 전년 3건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무원 부상은 1건, 경미한 찰과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정수현은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동물 구조,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32차례 교육을 진행하여 850명의 영무원을 교육했습니다. 그는 교육에서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시간이 딱 맞아떨어졌고, 다치지 않았고, 걔도 무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저를 따라 하지 마세요. 항상 매뉴얼을 따르고, 관제센터와 소통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생명은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김영수 가족은 용기, 구 이름, 보기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10월 20일 최종 재검에서 용기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판정받았고 2025년 1월에 티타늄 핀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영수는 정수현의 조언대로 DB 손해보험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했고 산책 시에는 항상 이중 안전 목줄을 사용하며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특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이제 체중 22kg의 건강한 성견으로 자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한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도 위급한 상황을 목격하면 침착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동물이 위험에 처했다면 영무원이나 02에서 6111로 연락하시고 절대 직접 구조를 시도하지 마세요.